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온 만큼 정성을 정말 가득가득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하고 이렇게 가을을 함께 지인분들과 함께 나누시라고 정성을 가득 담아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것을 그릴 건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영상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오늘의 주 재료는요. 다이소 아크릴 물감입니다. 다이소 아크릴 물감과 그다음에 세필 이렇게 쓸 거고요. 화홍붓이고요. 이건 평붓이에요. 이렇게 엽서가 작기 때문에 너무 안 크셔도 되고요. 2호 정도 되고요. 2호. 그다음에 얘도 2호. 1호. 그 다음에 하나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은, 이게 모나미 볼펜인데요. 제가 요지 있지, 요지. 이쑤시개. 이거를 잘라서 이 안에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아주 작은 땡땡이들은, 이것으로 이용해서 해봤는데, 의외로 되게 잘 돼가지고 작은 꽃 그리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요지하고 볼펜은 다 있으시니까, 요거 하나 만들어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티슈 옆에 있으셔야 되고, 틴토레토 엽서지입니다. 틴토레토 엽서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거 손코팅지 A6 이게 엽서 사이즈거든요. 손코팅지를 준비를 하셔서 저는 미리 붙여 놓았는데요. 이렇게 미리 제가 원을 그려서 가위로 오린 다음에 손코팅지를 죄송합니다. 손코팅지를 여기 붙여두었어요. 그래서 이게 접착력이 이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앞쪽 부분 있죠. 여기 원 안쪽 부분으로 약간 힘을 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외곽은 그렇게 힘 주시지 않아도 돼요. 여기만 붙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이제 해볼 건데요. 일단은 색깔을 고동색과 검정색을 섞으셔서 먼저 위쪽, 하늘 쪽과 그림에서 보이는 위쪽부터 할 건데 먼저 군청색, 그러니까 파란색 계열이거든요. 파란색을 가지고 살짝만 섞어주시고요. 그럼 약간 이렇게 보라색이 나올 거예요. 저희 약간의 보라색에 흰색을 좀 섞으셔서 아주 살짝만 연하게 할 거거든요. 약간 뒷배경, 약간 흐린 뒷배경을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색을 만들어 두신 후에 한 반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반에서 아래쪽으로. 자,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늘 위로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거든요. 아래쪽. 옆에까지는 꼭 가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진하게 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흰색을 점차 섞어서 위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을 시켜줍니다. 지금 2층에서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가끔 아주 굉음이 들릴 거예요. 제가 영상 촬영한다고 주의를 몇 번 주었는데 안 듣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주 살짝씩만 약간 보라톤 아주 살짝 지금 약간 좀 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뒤에 멀리서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약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양 끝에는 붙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나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고동색과 검정색을 이렇게 섞어서 이제 어둡게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둡게 먼저 칠해준 후에 밝게 점점 좀 올 거예요. 자, 여기 나무 한 그루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나무 두 그루, 그다음에 나무 세 그루,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가지를 이렇게 미리 빼줍니다. 점점 밝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이게 어찌 나무가 될까 하시겠지만 나무가 될 거예요. 자, 이쪽에도 줄기, 나무 기둥이죠. 나뭇가지 쭉. 나무 모양은 꼭 똑같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양쪽으로 두 그루가 있다, 이거 의식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그루, 그다음에 뒤로 한 그루. 평붓으로 하지 않고 둥근 붓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위에 나뭇잎을 그리면 잘 보이지 않긴 하는데요. 그래도 대충 이 나무 줄기, 나무 가지 주위로 이제 잎을 그리게 되면 좀 밸런스를 맞추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배경이 어둡게 할 거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살짝 나무가 있다는 것만 기둥 쪽에 살짝 비워내시고, 저도 한 몇 장을 그렸는데 다 비슷비슷하지만 살짝씩 달라요. 똑같이 스케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래는 전부 진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물을 좀 타가지고 아크릴 물감이 좀 연하게 하시면 수채화 물감처럼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나무를 세필로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붓 잡으시고 편한 붓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뒤에도 나무가 몇 그루 있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이 나무 그루도 꼭 똑같이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는 이제 풀과 뒤로 나무들이 올 건데 약간 이제 안쪽에서부터 밝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움을 좀 잡아주세요. 이게 어떻게 나무가 될까 싶지만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말려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위에 이제 아크릴 물감이 물에도 녹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다가 올리면 색깔이 이제 밑색이 이제 섞이면서 원하고자 하는 그 색상들이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말려가지고 올게요. 자, 제가 이렇게 헤어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리신 다음에는
자, 이쪽 나무부터 할 건데요. 여기 고동색 있죠? 고동색과 여기 그냥 믹스되어 있는 이 세 개에다가 흰색을 이렇게 좀 섞으셔가지고 약간 그런 회색빛이 약간 나오거든요. 자, 고동색을 조금만 더 타겠습니다. 색깔도 어차피 제가 알려드려도 똑같이는 안 나오실 거예요. 그냥 구독자님들이 나름대로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고동색과 검정, 흰색을 섞으셔서 이렇게 약간 회갈색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저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그럼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보이시죠? 다음에 쭉 내려오시고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두 그루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점차적으로 밝은 색이 올라가면서 무늬도 넣어주고 밝기도 주어서 점점 더 입체감을 주도록 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세 기둥이 서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해줘야겠죠? 고동색과 검정, 흰색을 섞어서 다음에 뒷나무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여기 5그루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검정색을 가지고 안쪽 부분을 좀 진하게 해줍니다. 저 안쪽 약간 울퉁불퉁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자로 하면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서 이렇게. 경계가 좀 없어졌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연한 색을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이제 이게 얼추 마르고 나면 이제 나무도 묘사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마르기 전에 이제 마를 때까지 이제 나무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둥근붓 2호를 사용해서 색깔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사용해서 먼저 노란색과 다홍색을 섞어줍니다. 오렌지 계열이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노란색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색과 지금 보시면 황토색, 그 다음에 여기 다홍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연결하듯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미 좀 물감을 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진한 색을 먼저,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에 저는 고동색을 살짝 섞어서 약간 좀 진한 톤의 붉은 톤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크릴을 올리실 때는 점차적으로 먼저 어두운 색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올리면서 밝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섞어서 원래 아크릴 물감이 좀 빨리 마르는 편인데요. 요 다이소 아크릴 물감은 약간 좀 장단점이 있어요. 약간 좀 묽어서
빨리 마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완성을 할 때까지 애들이 촉촉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점은 그건데, 단점은 너무 묽다 보니까 너무 세게 찍으면 이 색감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안에 붓자국이 나면서 구멍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알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진한 색깔 계열. 저는 고동색하고 빨간색을 섞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만의 가을나무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만의 단풍나무로, 가을나무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무 옆에 있는 나무는 약간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농도를 연하게 했어요. 앞에보다 노란색을 조금 더 가미를 하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얼추 말랐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그래서 이쑤시개를 제가 여기에 꽂아 놓은 거 요거를 가지고 좀 디테일한 걸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꾸 잠겨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붓도 해보시고 요것도 해보시고 해서 좀 더 편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잎을 해줄 건데요. 노란색과 녹색 계열을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저는 흰색도 조금 넣어줄게요. 벤지도 좀 섞어주고 어쨌든 팔레트에 있는 색들을
다 모아서 원하시는 색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다음에 작은 잎들도 녹색 계열을 몇 가지 만드셔서 잎의 색도 연한 것도 찍었다가 밝은 것도 찍었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면서 꽃잎도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 밑쪽으로 조금 밝게 좀 더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물감이 생각보다 꼭 하고 나와가지고요. 의도와는 상관없이 물감이 이렇게 뿜뿜하고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어두운 쪽에도 구독자분들이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물감의 상태가 촉촉할 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2호 붓을 들고 이제 길을 해보려고 해요. 길을 여기 안쪽에 있는 색상으로 좀 자유롭게 섞으신 다음에 원하시는 색상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을색이다 보니 약간 노란 계열하고 주황 계열을 좀 섞어서 또 원하시는 계열 하시면 돼요. 또 이게 조금 묽어가지고 다이소 아크릴 물감이 약간 좀 묽거든요. 이쪽에 기들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해주시고 이게 또 이제 위에 색들이 이렇게 더 올라갈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여기 안에서 이제 밀려가지고 요 길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강 표현을 해준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를 때 동안 또 다른 곳을 해보다 오겠습니다. 녹색 계열, 황토와 뭐 오렌지, 그 다음에 녹색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 뒤쪽으로 이제 좀 해볼 건데요. 완전히 뒤에 있는 곳은 약간 물을 조금 추가를 하셔서 여기가 보여가지고 이쪽에다가 할게요. 보이는 쪽에 영상에서 안 보여가지고 이 뒤쪽에 일단 보이게 연하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위에 이제 다시 찍어줄 거거든요. 이게 좀 아주 디테일하긴 한데요. 작업들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던 색깔들로 꾹꾹꾹 이렇게 찍어주세요. 영어 붓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붓을 사용하시든 유지를 이용하시든 하셔서 원하시는 색깔 패턴과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다른 색깔도 섞어서 다양한 색상이 보일 수 있도록 이게 매우 작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콩콩콩 이렇게 찍는 게 정말 예쁘거든요. 제 눈에는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성을 가득 담아서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 꼭 드셨으면 좋겠긴 하네요. 이쪽에도 또 다양한 색깔로 꽃들을 이렇게 둘레에 이렇게
잔잔한 꽃들을 그려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만의 꽃밭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다양하게 섞어서 이 이제 나무 기둥을 마무리를 해주실 건데, 약간 밝게 해서 약간 나무의 그 거친 모양 있잖아요. 붓꽃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약간 콕콕콕콕콕콕 이렇게 찍듯이 붓날을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세워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찍어 주실 거예요. 그럼 약간 살짝 좀 거친 면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만들어 주고 한 번 더 밝은 색깔을 올려서 나무를 좀 세밀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을 제가 좀 밝게 찍은 거거든요. 쓰기 전에 갑자기 너무 흰색이 툭 하고 들어와 버리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아서 먼저 흰색이 들어가기 전에 꼭꼭꼭 이렇게 붓을 세워서 찍듯이 주시고, 이쪽에도 나무의 거친 면이 보이도록 아니면 나무 기둥을 먼저 하시고 나머지 것들을 하셔도 돼요. 순서는 딱히 꼭 상관은 없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사이에 보이는 나무의 디테일을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입체감이 생기거든요. 이 다음에 다시 만들어 놓은 요지를 꽂아 놓은 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흰색으로, 팔레트가 아주 이것저것 색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지를 가지고 하시면 약간 이렇게 얘가 좀 딱딱하잖아요, 끝이. 그래서 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다 긋고 꼭꼭꼭 찍어주고 이러면 좀 더 나무의 거친 부분들을 묘사하기가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의 디테일도 좀 살려줘 봤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올려서 구독자님들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꽃 색깔도 중간중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계속 추가적으로 올려주고 하시다 보면 어느 사이 예쁜 나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선물하시고 싶으신 분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콕콕콕 찍어줍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얼추 말라가지고요. 조금 더 밝은 색상을
그리고 이쪽에도 아래쪽에도 살짝 찍어주시고 이제 거의 다 되어가요. 처음에 제가 했던 것보다 꽃이 제가 훨씬 더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막 조금이라도 막 더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자꾸 뭘 추가를 하게 되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가운데 쪽이 좀 더 말라야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길을 지금 몇 장을 제가 그렸는데 길이 다 달라요. 어쨌든 마음에 드시는 길로 조금 막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아기자기하게 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사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낙엽들이 아래로, 길 아래로 약간 이렇게 떨어진 것들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군데군데 추가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씩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들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한번 해보았고요. 또 구독자님들께서는 또 구독자님들만의 또 가을 숲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린 것을 참고로 하셔서 구독자님들께서는 좀 더 아름다운 가을 숲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살짝 튀긴 했는데 이렇게 너무 심하면 이렇게 아크릴 물감 흰색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 묻은지를 모르고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땡땡이가 보시면 이렇게 막 무늬들이 생겼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땡땡이 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가면서 하실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옆에 아름다운 가을 당신께 드려요 라는 문구도 써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가을이 전부 다 다르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예쁘게 가을 엽서 그리셔서 지인분들과 함께 나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쟁이 다음 시간에도 예쁜 엽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되도록 빨리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